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3회차 수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볼폰의 외연 학장, 디지털 전유와 세리의 기지자 담론.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3회차에서는 2회차에서는 여러분들 각색 그 작품의 그죠? 그러한 여러 작품의 볼폰의 작품의 각색 역사를 한번 쭉 봤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죠? 우리 각색 작품에서 그 당시 20세기, 21세기 계속해서 그때그때 현실이 그대로 경제적인 어떤 그런 현실이라든가 환경적인 뭐 에코 이런 주제까지 그죠? 현실이 그대로 여실히 반영되어진 그런 볼폰의 어떤 그런 각색 작품, 코미디의 어떤 그런 트렌드 현상을 꾸준히 유지했던 그런 작품의 그런 역사를 각색 작품을 보았습니다. 자, 3회차에서는 우리 프레스턴 감독의 스테이지 온 스크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자, 기식자 개념의 어떤 역사적 발전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식자에 대한 것은 뭐 늘 얘기했지만 거의 그리스 BC 또 기원 전부터 그죠? 우리 기식자의 주제가 출현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프레스턴 감독의 스테이지 온 스크린. 자, 프레스턴 감독은 존슨 작품에 굉장히 충실하게 그 원본에 그죠? 충실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스턴 감독은 우리가 굉장히 그죠?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자, 그리니치 극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서론에서도 자, 우리 주제 볼폰의 역을 맡았던 리차드 브레머라든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스카 역할을 맡았던 얼굴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마크 하드필드 얼굴 통통한 거죠.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볼토레 역은 팀 트레이어. 자, 그 다음에는 코르바치오는 자, 맥스웰 화천. 그 다음에는 코르비노가 그죠? 팀 스티드 감독이 저 배우가 이제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대입니다. 자, 스크린, 자, 스테이지 그죠? 원 스크린인데 요 무대에서 여러분 유튜브 클립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요 안에 소위 우리가 볼폰의 어떤 전재산 그죠? 여기가 이제 비밀 금고입니다. 금고. 이 안에 이제 금이라든가 온갖 그죠? 저기 보석류 같은 것이 전재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지 온 스크린의 어떤 그러한 이 프로그램의 취지 목적이 뭐냐? 그죠? 목적을 한번 살펴보려면은 자, 자코비안 드라마의 그죠? 이러한 이 스테이지 온 스크린에서도 우리가 자코비안 드라마의 예언이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봤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스테이지 온 스크린 이 책에 따르면은 학생들과 이제 그 교사, 뭐 교수, 이런 대학교 강의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일련의 고전을 우리가 DVD 작업을 또 통할 수 있고 유튜브와 같은 패러 텍스트, 자, DVD, 유튜브와 같은 이런 패러 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단순히 그냥 그 문자, 그죠? 그대로 그 종이 그 텍스트가 아닌 이 DVD라든가 유튜브와 같은 이런 패러 텍스트, 텍스트의 어떤 준하는 이러한 모든 텍스트를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도 굉장히 이러한 그 DVD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패러 텍스트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고전 연극 무대를 그죠? 이렇게 고화질이라든가 막 넓은 와이드 스크린을 해서 아주 입체 음량도 빵빵하게 해서 그다음 많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그걸 녹화했다는 거죠. 이게 오는 극 테스트 그죠? 이러한 그 패러텍스트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21세기에 와서 그죠? 거의 뭐 요즘 AI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학습이. 자, 그리고는 얘기했죠. 라이브 극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그대로, 라이브가 그대로 촬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설립자인 필 리스의 말에 따르면은 스테이지 온 스크린의 그 영상에, 그죠? 두 가지 버전이 제공된답니다. 자, 전체 작품을, 그죠? 이렇게 전체를 다 편집되지 않고 와이드 샷을 해서 크게 다 그냥, 그죠? 편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는 거.
자, 그다음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죠? 필름식 버전입니다. 약간의 편집 작업이 들어간 필름식 버전이 있습니다. 어쨌든 편집이 되지 않은 작품이라든가 편집을 살짝 가미했던 필름식 버전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연극과 영화의 매체적 특성을 결합해서 고전극에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방식을 굉장히 멀티플하게 다양하게 시켰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학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확장된 페레텍스트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인 이제 그 감독인 프리스턴이 이 촬영이 교육에 미친 영향이 뭐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관객과 영화, 그죠? 이렇게 이제 현장의 어떤 이런 관객이라든가 영화 관객 모두에게 연극에 대한 세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현장감을 느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운을 받았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촬영 당시에 학생들은 당연히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배우들의 몸짓, 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 저게 그 프리스턴 감독이 이렇게 원형을 그대로, 그죠? 원작 그대로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최고 배우들이 참여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서는 수업 시간 그냥 이렇게 텍스트, 그냥 우리 책 텍스트를 그냥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그죠? 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세하게 작품에 대한, 그죠? 이해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거, 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기식사 개념의 역사적 발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기생충 딱 그럼 뭐죠? 생물학적인 의미잖아요, 기생충이. 그렇지만은 문학에서는 계속 기식자, 기생충이라는 메타포가 계속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했죠. 16세기 라틴극에서도 나왔고 이탈리아극에서도 기원했어요. 자, 그것이 나중에 영국 문학에서도 당연히, 우리 영국 문학이 대부분 보면은, 그죠? 뭐 라틴이라든가 이탈리아극의 영향을 좀 받은 원전을 많이 활용한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문학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이미 활용되어졌던 기식자, 기생충에 대한 이런 메타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기생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이미지가, 그죠? 생물학적인 이러한 기생충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가 기식자라는 어떤 그런 메타포로 옮겨와서 기식자가 상호주의적이고 공생주의적인 의미하는 대조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이거와는 대조적으로 불평등, 불공평이라는 이러한 의미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식자는 아첨하고 유머를 해가지고 뭐 심부름 해주고 해서, 그죠? 밥 얻어먹고 그래요. 이게 기식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식자에 대한 이러한, 그죠? 이런 이미지가 당연히 아첨꾼이라든가 사기꾼까지 형태이겠죠. 불공평, 불평등, 아첨꾼, 사기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기식자의 어떤 이러한 인물로 대표될 수 있는 게 폴스타프라든가 이아고,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또 기식자 인물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기식자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전통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기식자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자코비안 시대 영국에서, 특히 여러분들 자코비안 시대 때는 시인이 꼭 지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항상, 그죠? 후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시를 쓰고 이렇게 자기 생활을, 그죠?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도 문학가들이 보면, 그죠? 뭐 시인이라든가 소설가들이 뭐 호불호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극과 극을 이루는 어떤 그러한 작가들의 어떤 그러한 인지도가 극과 극을 다른 게 많습니다. 이 당시에도 시인 자체가 그래서 기식자로 우리가 많이 해석이 된다는 거죠. 저희들 뭐 조선시대에서도 그렇죠. 가서 글 한번 시 하나 읊어주고 밥 얻어 먹고, 전형적인 기식자 이미지가 조선시대에 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전통적인 기식자 해석은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비평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자면은 후기 구조주의에서는 좀 다르게 다양하게 재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피터 브루넷, 그다음에 데이비드 윌스 같은 비평가들은 기생충이라는 의미로 활용해서 소위 얘기하는, 그죠? 후기 구조주의 해체 작업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모든 일은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다 그러고, 이런 기생충학이, 즉 많은 바이러스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생충의 역할을 이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의란 것은 단순히 얘기했죠. 우리가 포스트 이제 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에 와선 이러한 기생충이 단순한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 철학적 의미까지 확장이 되어서 새로운 의미의 어떤 그러한 문을 또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는 후기 구조주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쪽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기생충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러, 힐리스 같은 경우는 기생충이 원래 긍정적인 의미였죠. 옛날에는 뭐 곡물 옆에 와서 뭐 시 얘기해주고 이렇게 음식 나눠주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기생충이 전문적으로 저녁에 와서 밥을 얻어먹는, 그죠? 전문 저녁 손님이라는 의미로 나중에 또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힐리스는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게 기생충이고 어떤 게 숙주인지 나중에 보니까 어 막을 넘어서 내부와 외부에 구분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게 기생충이고 어떤 게 숙주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죠? 상호 뭐 어떤 그런 관계성을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과 숙주의 경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또 힐리스도 또한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재해석이 가능하고 상호 의존성과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이러한 또 새로운 해석을 또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기생충에 대한 이러한, 그죠? 정의가 계속해서 새롭게 나온다라는 것. 자, 그리고는 앤더스 M. 굴레스타드, 그죠? 굴레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의 개념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부터 현대까지 굉장히, 그죠? 확장성을 굉장히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과학적, 문화적 맥락에서 변화, 발전해 왔다는 거. 특히 기원전 360년에서 350년경에 이러한 알렉시스라는 이러한 작가가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그러한 극을 썼다는 거죠. 희극을. 그래서 기생충이란 것은 이 당시에도 당연히 기원전에도 집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아까 얘기했죠. 뭐 밤에만 그저 저녁을 먹으러 오는 손님이란 어떤 그와 같은 맥락이죠. 이런 부차적 집에 들락날락하는 와서 밥을 얻어먹는 부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생충은 기원전에도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첨하고 후원자한테 다양한 봉사를 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는 또 이후 과학 발달로 인해서 기생충이라는 개념이 동식물을 넘어서 인간 모두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 앞에 다른 후기 구조주의 그런 비평가들도 얘기했듯이 쿨리스타드도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견을 계속 이렇게 개진을 하고 있어 왔던 비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과학적 담론에서 당연히 기생충이 인간에게 끼치는 위험이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위험을 끼치는 이러한 내용이 사회적 맥락의 인간관계까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충에 대한 개념은 문화적이고 문학적인 메타포까지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자, 문화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죠? 이게 정치적인 맥락까지도 확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의미를 단순하게 넘어서 이기적인 침입자, 원하지 않는 손님, 숙취 유기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를 모두 상징하는 수사적인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포는 결국 나아가서 사회적인 불평등,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자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도 이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작품에 어필되었던 주제입니다. 그 다음 착취, 그 다음 의존의 관계를 분석하여서 표현하는데 강력한 도구로서 지금 이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굴레스타 또 그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아마 제가 정리했는 이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했듯이 기생충에 대한 그죠? 연구의 어떤 그런
역사를 포스트 후기 구조주의, 그죠? 저기 후기 구조주의까지 제가 주제 기생충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의 확장을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